자, 이게 해서 낙찰받고 나서 이 매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는 인도명의 대상이 된다. 매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는 인도명의 청구할 수 없다. 미만인 경우에 인도명의 청구할 수 없다. 매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오타네, 오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민법 268조를 위반한 즉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소수지분권 낙찰을 받더라도 보존행위로 인도명령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있습니다. 이거는 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낙찰받고 공유물 분할 소송과 부당이득에 기한 채권과 압류를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는 공유물 분할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에 대한 채권과 압류 또 가처분 같은 거를 하고 하면 된다. 이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 지분이 매각이 될 때 잘못하면 크고 다친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당하는 거 잘못하면 제가 아까 그 설명을 해줬죠. 이건 실제 있었던 것들이요. 꼭 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낙찰 받고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죠. A가 임대인이에요. B가 동의했어요. C는 동의하지 않았어. 근데 이 임대인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선순위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돼. 다가구주택이 공유물이라면 임대차 계약은 과반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임대인 지분이 경매되면 낙찰자는 임대인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미배당금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 2012-537.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항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 소유자와 계약한 그 계약이 효력에 의해서 대항력권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하면 전 소유자와 계약한 계약이 효력에 점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임대인이 지분을 낙찰받으면 임대인, 동의한 사람 지분을 낙찰받으면 동의한 사람이 되는 거고, 동의하지 않은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죠. 지금같이 임대인 지분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 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임차보증을 전부 승계하니까 쪽박. 이 대박 쪽박. 그 다음에 이 동의한 사람 지분을 딱 하면은 중박. 중박.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중박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데 공부하지 말고요. 예, 공부를 해요. 자, 이게 임차인이 많아요. 이렇게 임차인이 많죠. 이 사람들이 다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임차인이 보증금이 진짜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낙찰 받았냐면 9,300에 낙찰 받았는데 인수할 금액을 실지 갔더니 전부를 인수해서 1억 9천? 1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인수할 금액이. 그러니까 인수할 금액이 1억이 돼가지고 그것하고 요 낙찰가가 합치면 1억 9천 거의 뭐 1억 9천 몇백 돼요. 결국 그러니까 뭐겠어요? 1억 6천 백 요거 1억 6천보다 좀 더 되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1억 정도 인수해가지고 거의 뭐 1억 9천 몇백이 되니까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봤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내가 묘수를 줬죠. 묘수가 여러분 묘수라면 내가 무슨 묘수를 줬겠어요? 뭐라 했겠어? 입찰보증을 포기하라. 입찰보증이 얼마야? 입찰보증이 850이죠? 그래서 제가 850만 원을 포기하라고요. 850 포기하는 게 낫죠? 여러분도 이렇게 임대인 지분을 낙찰받으면 쪽박, 동의한 사람 지분을 사면 중박, 동의하지 않은 지분을 사면 대박. 여러분은 원래 동의하지 않은 지분이 경매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안 그러겠어요?
막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에 동의 자체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야. 실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임차인들을 만나보거나 이 주변 부동산을 가가지고 이 임대차 계약하 여기에 이걸 계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 계약하겠어요? 하늘에 뚝 떨어 계약서를 하늘에서 천당에서 가지고 내려와? 아니면 지옥에서 가지고 올라와? 천당은 내려오고 지옥은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어디 가겠어요? 주변 부동산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도 마찬가지고 땅의 지옥의 평화도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고 땅이 있어야 지하로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주변 부동산을 임차인들을 만나봐서 확인을 못하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누가 계약했는지 보면 이런 임차인이 많은 경우는요. 그 주변 부동산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어. 그 주변 부동산에 갔는데 자기가 모르면 다른 부동산에 또 물어봐 전화로 해서. 그래서 해결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냐면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보고 알아봐 달래요. 나보고 이거를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확인해야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세 사람인데 보니까 이정민이가 그 집에 살면서 임대인이에요. 그 집에 살아요 이게. 그리고 이순자는 그 동네는 그 집에 안 살지만 옆에 아파트에 살죠. 그러나 이준이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파주 살잖아. 이랬을 때에는 이 둘이 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람은 배당에서 배당인데 이런 지분이 경매 나왔다 그러면 이 지분은 동의하지 않은 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그는 100%가 아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낙찰받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잔다. 낙찰받고 나가지고 두 다리를 뻗지 못하고 웅크리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쓸어야 되죠. 저 사람은 이제 경기를 붙이니까 이 사람은 저 경기 기간에 죽도록 맞고 경기 밖에 나와가지고 애매한 사람 좁혀져. 그런 선수들 많이 보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권리성을 철저히 해서 이 낙찰받고 다리를 쭉 뻗고 자야 되는데 이 입찰 들어갈 때 현장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낙찰받고 나가지고 현장 그리고 나서 현장 찾아가니까 애게 보니까 임대인 지분이었어. 나는 쪽박이다. 그 순간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 불행이 심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당 여러분 받아주지도 않아요. 땅에서 일 잘 못하고 온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 누가 하늘로 보내주겠어요? 염라대왕이 밑으로 가라 하지. 염라대왕도 그 얘기만 합시다. 공동주택에서 임대인 지분을 취득하면 임대인지 승계된다. 대법 2012-5537 판결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547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지 의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 당시에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이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지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공동임대인이 지위가 됐을 때는 공동임대인으로서의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이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지분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임대인이 된 거죠. 독립적으로. 이랬을 때는 그 100%의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임대차기에 동의한 사람은 동의한 사람 지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면 동의하지 않은 지분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거 우리가 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공동임대인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분석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공동임대인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단독임대인,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해석을 이 판결문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해석이 어디에 올바라요?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응? 이의가 없죠? 땅땅땅 치는 거야 이게 이것은. 자, 이게 그겁니다. 이 내용이 2014-41-097이 또 하나의 핵을 긋는 판결이에요. 자, 실질적, 요거는 좀 말하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읽어드릴게.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실질적인 채무자가 형식적 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아. 대법 2013-41-097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와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 소유 각 부동산의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어서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 소유, 실질적인 채무자이면서 등기부상 물상보증인인 이 그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이면서 형식상 등기부상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의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저당권자의 이 저당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민법 368조 2항에 따른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소극은 없다. 적극은 있다. 이렇게 되면 돼.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잘못된 판도로 수억을 본 경우, 이것도 아주 재미난 것들이,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돼? 지분 공부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그 학습할 수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해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해결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저는 올 때는 이걸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제가 안 받아줘요. 저는 이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가구주택이 2분의 1 지분 경매인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빨라서 배당 요구하면 일순위로 전액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는데, 임차인 5명이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요구를 철회했어요. 법에서는 철회가 불가능한데 배당 요구 지나서는 철회가 불가능한데도 이 법원에서 받아줬더라고.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원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국가 공무원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왜?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을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원칙을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거나 불리할 때는 왜 규정을 들죠. 그래서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가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제 이 겉과 속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사회가 됐을 때 민주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어요. 민주화가 되려면.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큰 소리 못 쳐요. 여러분한테만. 자, 이거 보면